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해피한 화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바람박 선생과 함께하는 화학 시간 너무너무 즐겁지 않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결합을 배울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결합은 뭡니까? 막 뺏기 좋아하는 놈, 그리고 뺏기기 좋아하는 놈, 아주 찌질이 같은 놈과 아주 악당 같은 놈이 만났어. 그치? 아주 독한 놈과 순딩이가 만났습니다. 독한 놈과 순딩이 잘 지내죠. 그쵸? 뺏기 좋아하는 친구는 뺏기기 좋아하는 친구한테 잘 뺏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무슨 결합입니까?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이제는 서로 뺏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만날 거야. 뺏기 좋아하는 놈들,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예, 비금속끼리의 결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뺏기 좋아하는데 그러면 항상 얘네는 뭐야? 전쟁밖에 날 게 없지. 맨날 치고받고 네 거 내놔, 이거밖에 없어. 하지만 누구나 평화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 그렇지, 서로 공유하면 되겠죠. 예,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인트로를 너무 순하고 너무 식상하게 하긴 했어. 근데 다른 막 생각나는 거 너무 많아. 생각나는 거 너무 많아. 막 음담패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트로는 뭡니까? 서로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공유 결합이에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선생님 정말 선하게 생겼죠. 자,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전자를 뺏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협약을 합니다. 어떤 협약?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만족하자. 그렇게 하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공유 결합의 형성은요, 뺏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만난다 그랬어. 그럼 누구와 누구겠어? 방금 얘기했었죠? 비금속과 바로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자, 비금속은 어디 있죠? 주기율표에서 편하게 생각할 때 반을 뚝 잘랐을 때 어느 쪽?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비금속이 되겠죠. 그쵸? 주기율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간다면 어떤 거야? 아,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 중금속들, 개병신, 그치? 개병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 바로 비금속이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배고픈가 봐. 계속 입에 침이 고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요, 서로 무엇을 내놓냐? 서로 전자를 내어놓습니다. 그쵸? 서로 전자를 내어놓아서, 자, 내가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내놔.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갖자 이겁니다. 그럼 전자를 내어놓고, 그럼 전자가 내가 하나 내놓으면 저 친구도 하나 내놓겠죠? 내놓은 상태면 얘네들은 두 개가 됐어. 우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이건 쌍이라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자를 내어서 이 내어놓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어떤 놈의 전자 배치를 갖기 원하겠어? 항상 모든 원자들은 어떤 놈의 전자 배치를 부러워한다 그랬죠? 선망의 대상? 그렇지. 시발쪽이죠. 그쵸? 시발쪽. 18쪽. 즉, 비활성 기체족과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 몇 개 있는 거야?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원자가 전자. 아, 원자가 전자는 틀린 표현이었죠? 0개의 원자가 전자, 8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는 그런 배치를 갖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서로 공유해서. 이게 바로 공유결합의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친구도 있어. 그리고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다면 공유결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본은요, 쉽다기보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실수합니다. 곱씹지 않으면. 자, 그럼 보세요. 전자를 공유하여 어떤 구조를 이루는 거야? 마지막 최외곽 전자가 8개, 원자가 전자가 0개인 구조, 옥텟 구조를 이루는 거죠. 옥텟 구조를 이룬다. 이게 공유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 건요, 얘네가 지금 옥텟 구조를 이뤘어. 옥텟 구조를 이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칠판 지우개가 좀 빡빡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서 여기 있는 걸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아, 부드러워. 소프트해. 아, 좋아. 느낌 좋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만나서 수소 분자를 만들고 있어요.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1개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일 때 만족한다 그랬어? 2개일 때 만족하죠. 난 하나를 더 갖고 싶어.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저놈의 새끼가 전자 하나 있어. 똑같은 수소. 그럼 저걸 가져와야겠어. 근데 한 판 더?
왠지 너무 비슷하거든? 둘이 떴다가 둘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한번 꼬셔봐? 근데 얘가 나랑 똑같은 놈이란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내가 꼬시는 의도를 얘도 알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나눠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전자와 이 전자를 같이 내어놓아서 이 전자쌍을 바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전자쌍을 우리는 이제부터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른 식의 표현도 있어요. 어떤 식의 표현? 자,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H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H와 만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요?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H2가 완성되는 겁니다. H2, 수소 기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 보면은 물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수소는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쵸? 수소는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하고, 산소는 16족이죠.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하지? 전자 2개 더 필요하죠? 그치? 최외곽 전자가 6개, 원자가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가 더 필요해요. 2개가 더 필요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소 2놈으로부터 전자 하나씩을 받고 본인의 전자 2개를 내어놓아서 전자쌍 2개를 공유하게 되죠. 즉 여기에서 이 친구들은요. 이런 공유 전자쌍 2개를 갖게 됩니다. 누가? 산소가. 그리고 수소의 입장에선 공유 전자쌍 1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전자쌍이 그냥 홀로 외로이 있어. 누구랑 공유하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공유를 안 하는 거죠. 공유를 안 해.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 자,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소, 물이 된 H2O. H2O는 결론적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도 2개가 있겠죠? 자, 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경우로도 많이 나와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을 보면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왜? 공유 전자쌍도 2개고 비공유 전자쌍도 2개죠. 그쵸?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결합은요. 몇 개의 결합을 하겠어? 4개의 결합이 가능하겠지. 왜? 8개가 안정적이니까 2개씩 하면 4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1이 나오려면 2와 2일 때가 가장 적합하겠죠? 우리가 배우는 한도 내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물은 H2O는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이렇게 가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아까 선생님이 전자를 점으로 표시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요 3단원의 요 부분을 배우다 보면 점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구조식을 그릴 땐 선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고요. 그러면 점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점을 표시할 수 있겠지. 자,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해봐. 그런데 점이 몇 개지? 몇 개지? 이지라다 끝난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점을 알아야겠죠? 자, 지금 많아요. 그렇죠? 많이 났어요, 일부러 많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그렇죠? 1주기에 1족이에요. 수소예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소 표시해 놓고 여기에 점 하나를 찍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18쪽은 없으니까 바로 3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3번 뭡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는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노래 부르면 되죠? 수해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알 규인항여 마르곤 칼카 주기율표 이거였잖아. 그치? 다 같이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해리죠. 그렇죠? 리. 자, 그럼 리튬이에요. 리튬은 전자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럼 여기에 3개를 표시해야 될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한다 그랬죠?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누굽니까? 원자가 전자죠. 그렇죠. 그러면 리튬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를 표시해야지. 원자가 전자는 1개죠. 그리고 여기 1족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누굽니까? 베릴륨이겠죠. 베릴륨은 당연히 원자가 전자가 몇 개? 2족이니까 2개. 자, 기억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죠? 13족? 붕소죠. 붕소는 3개를 갖겠죠. 3개. 자, 그 다음에 14족 누굽니까? 탄소. 탄소는 4개를 가질 겁니다.
자, 이제 대충 느낌 오죠? 그쵸? 얘네 원소 기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얘네 전자는 다 기억나죠?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 원소 기호는 뭐 거의 껌이지. 그지? 자, 어쨌든 얘는요, 질소일 테고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쪽, 플로리입니다. 플로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자, 점점 선생님이 성의 없이 써가요.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빨리 써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전자를 표시하는데, 전자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동서남북으로 표시했죠. 왜 동서남북으로 표시할까? 한쪽에 다 몰아서 해도 되잖아. 그치? 땅땅땅땅땅. 이게 더 빠른데. 자, 결합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어져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얘들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당연히 몇 개의 결합을 이루는 게 가장 안정하겠어? 4개의 결합을 이루는 게 안정하겠죠? 물론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그냥 결합 하나로 치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4개의 결합을 이루는 게 편해요. 그럼 4개의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결합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전자들이 있대. 그러면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결합과 결합은 서로 좋아할까? 전자가 있는 놈들이니까 서로 싫어하겠죠. 반발력에 의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멀리 떨어지려고 해. 우린 지금 평면을 그리고 있어. 그럼 멀리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나트륨이죠. 11번. 나트륨은 마찬가지로 전자가 몇 개 있겠어? 한 개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쭉 표시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한번 쭉 표시해 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전자가 2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전자가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소는 전자가 4개가 있겠죠. 자, 이때 전자 4개라는 건 어떤 전자가 4개라고? 원자가 전자가 4개라고. 그 다음에 인이죠. 인도 전자가 5개 있겠죠. 그 다음에 황.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염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기성을 띨 겁니다. 그렇죠? 왜? 원자과 전자만 보기 때문에. 대신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과 전자는 똑같지만 뭐가 다르지? 그렇죠. 껍질 수가 다르죠? 이건 뭐 원체 기본이지 그냥. 다 알지? 그쵸? 내가 얘기하면 그냥 잔소리. 그치? 우리 노땅의 잔소리. 그죠? 우리 꼰대의 잔소리. 오케이. 그래서 잔소리 안 해요. 자,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껍질 있지? 난 잔소리가 좋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는요, 분자입니다. 분자. 분자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한번 우리가 나타내보고, 그리고 구조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따라 지우개가 좀 빡빡하네요. 네, 빡빡해요.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힘드네. 아, 이게 소프트한 거였네요. 난 바본가? 아, 왜 이거, 네, 됐습니다. 이게 소프트한, 이렇게 지워져. 아우, 기분 좋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우, 완전 미끄러워. 네, 좋습니다. 자, H2예요. H2는 몇 개의 전자쌍을 공유했죠?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했죠. 그쵸? 자, 그러면 H 있고, 전자쌍 한 개 그리고, H 이렇게 그리면 바로 루이스 전자 점식이 완성되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구조식을 이제 그릴 건데, 구조식은 뭡니까? 결합을요,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H2 분자는요, 결합을 몇 개 가질까요? 결합을 한 개 가지겠죠.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한대. 그러면 결합을 한 개 가질 거야. 그러면 선이 한 개만 있으면 되겠네. H, H.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얘는 F2입니다. F2도요, 여러분들, 전자쌍을 한 개만 공유합니다. 왜? 원체 원자과 전자에 7개의 전자가 있었어. 그럼 한 개만 필요한 거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수소랑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게 있죠. 뭐가 달라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어. 하지만 플로리는 원자과 전자가 7개였죠. 자, 루이스 전자 점식에선 전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구조식에서는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구조식은 결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로린 그리고 짝대기 플로린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H2예요. H2는 어떻게 돼 있었죠? 자, H2는 산소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공유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습니다. 자, 일부러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얘는 보니까 어때요? 직선 구조 같죠? 하지만 실제는 직선이 아니거든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결합이 각도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더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정확한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는 익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한 모습으로 좀 그릴게요. 자, 이 녀석은요, 루이스 전자전식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아까 이렇게 직선형으로 그려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 헷갈리면 일단 직선형으로 그리면서 연습이라도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연습을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알겠죠? 계속 직선형으로 오면 분명히 한 문제 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 주세요. 알겠죠? 왜 이런 모양을 갖는지는 결합각에 대한 내용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요. 얘 구조는요. 구조식을 그리면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한다,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지 않는다. 왜? 결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질소입니다. 질소는 기본적으로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를 가지고 있죠? 원자 전자를. 그럼 여기에 수소가 붙는데요. 하나 붙어서 H, 하나 붙어서 H, 하나 붙어서 H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구조식을 그리면요. 해놓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세요. 나중을 위해서 N 해놓고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번엔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수소 4개를 만나고 있대요. 그러면 탄소가 있고 원자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수소랑 만나니까 1개, 그리고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 구조는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방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더 자세히 그리면 표시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럼 왜 이렇게 휘어진 모양들이 나오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관련이 있어요. 결합은 결국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전자들이 있는 거죠. 전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것은 서로 좋아하지 않겠죠.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할 거야. 그쵸? 반발력이 작용할 거야. 그럼 지금 더욱더 미궁에 빠지게 되죠? 왜 미궁에 빠져? 오히려 가까워졌지.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분자들은요. 평면구조예요? 입체구조예요? 입체죠? 그쵸? 나중에 배울 텐데 살짝 힌트를 주면요.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가까워진 게 아니고요. 얘는요, 삼각뿔 형태를 가진 거예요. 질소가 있으면 여기에서 삼각뿔 형태를 가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들어가 있고. 즉, 여기는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지만 여기 앞에 있는 놈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알겠죠? 요 마커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마찬가지로 메테인도 우리가 봤을 때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거 사기꾼 아니야? 딱 그러는데 얘도 입체 구조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보면은 탄소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정사면체 구조를 갖습니다. 정사면체 알죠? 삼각뿔처럼 생긴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화합물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결합각 부분에서 다시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연습하는 것 좀 익히라고. 제가 말 좀 들으라고 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뭘 볼까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볼 겁니다. 자, 지금 이제까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으로 그린 것들은 전부 다 결합마다 어떻게 했어요? 둘이 붙어 있을 때 결합이 하나였죠. 하지만 결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2개의 놈도 있고 3개의 놈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4개의 결합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선 4개의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걔는 이제 오비탈 들어가서 뭐 측면으로 묶고 아주 난리 버거를 떠는 거야. 그러면 잊어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생긴 결합. 전자쌍을 하나만 공유합니다.
전자쌍을 하나만 공유해요.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니까 결합선은 한 개 나오겠죠? 우리는 이런 결합을요, 단일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단일 결합.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단일 결합, 삼중 결합, 이중 결합 어떻게 다 표시해요? 예, 여러분들 루이스 전자법칙 연습하시라고요. 연습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내 주위에 점이 몇 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주위에 점이 8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누구 빼고, 수소 빼고, 그리고 몇 개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 예외사항은 알려줄 겁니다. 일단 대부분의 것들은 주변에 8개가 있으면 만족스러운 거야. 8개를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일 결합이에요. 무슨 결합? 단일 결합.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주변에 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쌍을 공유하고 두 쌍을 공유하고 있죠. 총 탄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산소 입장에선 두 쌍을 공유하는 거죠. 예, 그런 건 다 구분되죠. 어쨌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두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두 쌍의 전자쌍 공유. 그래서 표시를 할 때도요, 이렇게 짝대기 2개로 이중결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두 쌍 공유했으니까 이중결합, 여기도 두 쌍 공유했으니까 이중결합,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CO2의 구조고요. 이 화합물도 정말 완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근데 뭐 대부분 틀린 사람 없을 거야. 그치? 왜냐면 원체 유명하니까. 자, 이중결합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다음은 몇 중결합이겠어요? 예, 4중결합이죠? 뭔 4중? 3중결합이겠죠? 3중결합. 예, 선생님이 원래 숫자를 잘 못 세. 예, 1, 2, 4, 5잖아. 그치? 예, 그래서 자, 3중결합입니다. 3중결합. 자, 또 댓글에 또 쓸데없이 1, 2, 3, 4, 5인데요. 이런 식 하지 말고 알아. 그냥 농담이잖아. 이런 거 그냥 웃고 넘기라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농담할 때마다 여러분이 막 그래요. 선생님 썰렁해요.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그래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30대 중반에 생각하면 빵 터진다니까? 내 농담, 내 아재 개그들은요, 여러분들 30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탁 생각하면은 이렇게 터진다고. 여러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에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여자를 만나요. 선을 보겠죠. 왜냐면 결혼해야 되니까. 그때 노총각이야. 근데 여자를 만나서 아가씨를 만나서 선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의 개그를 생각하시라고요. 예. 저 1, 2, 4, 5 어쩜 이렇게 위트가 넘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의 개그를 잘 기억하셨다가 30대 중반에 써먹으려니까 완전 뻑갑니다.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3중결합은 당연히 전자쌍을 몇 개 공유하겠어요? 예. 3개 공유하겠죠? 그리고 3개 공유하고 결합선도 3개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당연히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질소의 입장에서 봐도 딴 놈들도 마찬가지였죠? 질소의 입장에서 봐도 주변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전자쌍들은 서로 싫어한다 그랬는데 왜 얘네는 뭉쳐 있어요? 서로 반발력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발력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선생님은요, 미역을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선생님이요, 생긴 거는요, 진짜 막 다 먹게 생겼는데 선생님 편식 되게 심해요. 왜? 나는 정말 예민한 남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역국을 정말 싫어해요. 그 질감이 너무 싫어. 질감이 너무 싫은데 나한테 미역국을 먹으면 최신식 게임 CD를 사준대. 먹어야지. 먹어야지. 싫어도 먹어야지. 왜? 게임 CD를 사고 싶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화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반발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화될 때의 그 낮은 에너지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중결합을 이룬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을 찾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예. 일단 요 구조식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아도 안정을 찾는 놈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HCl이에요. HCl, NH3, CO2, H2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여기에 또 만들었고 또 만들었어요. 되게 많이 만들었어. 왜 많이 만들었을까?
나중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결합을 못 만들어요. 결합을 잘 만들 것 같은데 결합을 못 만들어. 왜? 실제 잘 안 만들어 본인들이. 잘 안 쓰거든. 얘기만 듣고 당연히 저렇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시험 볼 때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2개인가 집어넣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결합 만드는 거 한번 꼭 연습해 보기로 합니다. 자, 얘는 누굽니까? 수소죠. 수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염소는요. 전자를 7개 가지고 있어요. 얘네 합친다면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전자쌍은 한 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HC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NH3 들어갑시다. NH3에서 질소는 전자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으니까 이거 아까 했었죠? 여기에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H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구조는요. 웬만하면 연습하자 그랬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CO2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습니다. 땅땅땅땅 땅땅땅땅 그 다음에 땅땅땅땅 땅땅땅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자쌍 2개씩 공유했으니까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H2입니다. H2 다 했던 거네. 땅땅땅땅 따당 H 따당 H 왜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지는 알죠? 지금 이 점들 누구 거 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N2입니다. N2. N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자과 전자를 몇 개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N은 5개 갖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합니까? 3개가 더 필요해요. 근데 상대 놈도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개씩 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 이렇게 해놓고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얘도 1개, 2개, 3개, 4개, 5개. 그쵸? 그럼 여기 공유하고 있죠? 오케이. 띵띵띵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HCl입니다. 수소는 무조건 1개죠, 전자가. 그럼 H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에 탄소는 몇 개예요? 탄소는 4개입니다. 그럼 1개, 2개, 3개, 4개 하면 되는데 옆에 질소가 붙었네? 질소는 몇 개를 원한다고? 3개를 원한다고? 오케이. 3개 다 줘. 이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주고 질소 띵띵띵 띵띵 5개 표시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3중 결합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H 띵띵띵 이런 결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2H2예요. 자, 탄소와 수소인데 이거 어떻게 결합하는지 감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올 때는 수소부터 하세요. 왜? 수소는 결합이 무조건 몇 개예요? 1개죠? 예. 그러면 수소에 일단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수소랑 또 만났어. 이렇게.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누구랑 만나야겠어? 탄소랑 만나야겠죠? 탄소랑 이렇게 만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탄소도 수소와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그럼 일단 수소는 됐죠? 그럼 탄소는 지금 현재 좀 모자르죠? 1개, 2개밖에 없어 주변에. 몇 개가 필요해? 6개가 더 필요하게 되겠죠? 예, 그럼 6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도 결국 하나, 둘, 셋, 4개. 맞죠? 본인이 내놓은 거. 자, 그러면 얘는 결합이요. H, C, 띵띵띵, C, 띵띵띵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화합물의 이름을 에타인이라고 합니다. 에타인. 물론 얘네들 다 이름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이따가 더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거고요. 얘는 사이아나수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잘라석한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수소부터 하면은 훨씬 편하겠죠. 수소부터. 그럼 수소는요. H가 있고 띵일 거야. 그리고 누구랑 붙겠어? 질소랑 붙겠죠. 그럼 질소가 얘도 하나밖에 내놓지 않겠죠. 얘가 하나밖에 안 내놨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도 질소랑 붙었어요. 띵띵 H. 자, 근데 질소는요, 여러분들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5개의 전자를 갖고 있죠? 5개. 여기 하나 내놨어. 4개 남았어. 4개 남았는데 4중결합. 여기 4개 내놓으면 얘도 4개 내놓고 그럼 4중결합이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4중결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만드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몇 개입니까? 2개만 내놓으면 되죠? 예, 2개만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쵸? 자, 한 번 더 갑시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루이스 전자 점식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쵸?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또 아쉽지? 그치? 또 혼자 하기도 싫고. 아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합시다. 알아? 자,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려주고 수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탄소도 주변에 전자가 8개. 그리고 얘는요, 구조. 이왕이면 이렇게 연습하자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자, N2H4입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수소부터 계산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내놓으면 당연히 질소도 하나씩 내놓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질소가요, 수소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몇 개 하면 돼? 지금 얘가 2개 내놨으니까 3개가 들어오면 되죠? 3개가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띵띵, 비공유전성 하나씩 쟁겨두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과 N의 단일 결합 있고, 여기에 HH.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여러분들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HCHO예요. 자, 중심 원소 탄소 잡으시고요. 이때 1개, 2개, 3개, 4개죠. 이때 여기에 수소 집어넣고 여기에 수소 집어넣었어요. 산소는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2개 줘버려. 이러면 되죠. 그럼 산소도 2개를 내놓겠죠. 2개 내놓고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2개 갖고 있겠죠. 자, 여기는 전자쌍 2개를 공유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H, C, 그 다음에 산소와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H2O2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루이스 한 점씩 그려볼까? 싫지? 그냥 아직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자, 오케이. 여기에서 수소는요 띵띵이고 얘도 띵띵이겠죠. 그쵸? 아니죠. 쏘리.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자, 요렇게 띵띵. 왜냐면 시간이 없어. 종칠 것 같아. 지금 급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몇 개 남아요, 이제? 하나 내놨으니까 5개 남아있죠. 5개. 얘도 이렇게 해서 수소 만나고요. 5개 남아있을 거야. 근데 비공유전쌍 2쌍 쟁여놓고 그러면 여기 땅땅 되겠죠. 그러면 H, O, H 이런 구조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거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습하세요. 많이 나오는 화합물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연습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법칙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만 설명을 더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연습하시고 지금 나오는 화합물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구조 같은 거. 자, 아직 뭐 구조라기보다는 요런 거,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건요. 배위결합입니다. 배위결합. 자, 배위결합은 뭘까? 배위결합은. 자, 전자쌍이 부족한데, 한 놈은 전자쌍이 남아돌아. 그럼 어떻게? 남아도는 놈이 줘버리는 게 낫겠죠? 그쵸? 그게 바로 배위결합입니다. 그죠? 자, 이 배위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음 강의에서. 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여기서 자르고, 선생님이 올릴 때 2개를 같이 올릴게요. 아시겠죠? 좀 양해해주세요. 종소리 또 들으면 재미없잖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반만하겠습니다. 뉴! 여러분, I'm sorry. 아까 강의 찍는데, 정말 이게 학교에 찍다 보니까 이 종소리를 내가 끄질 못해요. 왜? 나는 방송부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는 건 또 싫어.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또 중간에 끊었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조바심이 나거든? 시간이 다가올수록, 종이 칠 텐데. 마음이 조바심이 나니까 말은 빨라져. 그죠?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은 빠른데 할 말은 다 했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여유 있을 때 하세요! 딱 그러는데 여유 있을 때, 지금 이제 여유가 있어요. 왜? 자습 시간이거든. 일단 1시간 반 벌었어. 그럼 여유 있게 이제 강의할 수 있어. 근데 말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빨리 강의하고. 물론 강의하는 게 내 기쁨이야. I'm pleasure. 근데 가족도 보고 싶어.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배위결합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금방 끝나니까 요거 마저 찍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 윈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6까지 했죠? 자, 배위결합은요. 여러분들
어떤 놈은 전자쌍이 남아. 근데 어떤 놈은 전자쌍이 없어. 그랬을 때 전자쌍을 줘버리는 겁니다. 누가? 남는 전자쌍을 가진 놈. 그럼 남는 전자쌍은 뭐겠어? 공유 전자쌍이겠어? 비공유 전자쌍이겠어?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이겠죠? 어때? 말부터가 좀 여유로워졌지? 예, 시간이 많거든. 예, 가족을 보는 거요? 예, 포기했어요. 예, 가족이 어딨어 내가?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원자가 또는 분자가,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원자나 분자가, 예, 이건 여러분들 깔끔하게 오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원자나 분자가 다른 이온이나 분자에게 어떻게 한댔어? 준다 그랬죠. 지금 하나씩 내놔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 줘버린다 그랬지? 예,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 너 가져. 예, 저 이거 필요하긴 한데 가지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유 전자쌍을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 배위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위. 자, 배자가 뭐겠어? 등배자입니다. 그리고 위는 위치죠. 참 이게 한국말로 해석해서 들어오면은 참 이 못 같아. 등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왜? 내가 주려면, 전자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줘야 되죠? 근데 등으로 들어와. 난 전자를 못 줘. 그럼 어떻게?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센스 있는 장면이죠. 아, 정말 대단해.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NH3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H+는 전자가 없습니다. 근데 전자는 갖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NH4 플러스로 들어가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이 빨간색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배위 결합을 이루는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경우도 봅시다. 이번엔 물입니다. 물이요, 수소 이온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물은 비공유 전자쌍을 두 개 갖고 있어요. 예, 이때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소한테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H3O 플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H3O 플러스. H3O 플러스 뭡니까? 산이죠, 산. 그렇죠? 자, 이때 요 전자쌍이 바로 배위결합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경우를 더 보면요. 지금 선생님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어차피 다 이해했는데 계속 예시를 들고 있어. 왜 예시를 든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했어? 이 예시를 통째로 다 이해해야 된다고.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NH3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고요. 이때 BF3는 이 상태로도 사실 만족합니다. 왜? 붕소는 원자가 전자가 3개예요. 그쵸? 3개인데 5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5개를 받아야 되는데 5개 받는 것보다 얘는 원자가 그냥 3개 받아도 지가 만족해. 이걸 되게 좋아해. 네, 이 미친놈이야.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데 사실은 8개도 좋아했던 거야. 8개를 갖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얘가 6개로 만족하고 있던 놈이었거든. 근데 얘가 준대. 그럼 낼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녀석이 바로 배위결합 전자쌍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경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건 뭡니까? BF2. BF2예요. 자, 베릴륨이죠. 베릴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2개죠? 예. 얘는요, 당연히 2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얘네들은요,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를 만족스러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걸 만족스러워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머리만 아파. 그치? 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요, 베릴륨 자체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전자쌍을 많이 가지면 본인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죠. 플로린의 입장에선 옥텟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요, 얘도 옥텟 규칙을 따르죠. 플로린. 하지만 베릴륨은 주변에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죠. 하지만 만족한다고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경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텐데 이 4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이 4가지 경우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얘를 구조로 쓰면 어떻게 쓰면 돼요? B 한 다음에 F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요, BF3입니다. BF3. 아까 붕소는 몇 개를 만족한다 그랬어? 6개도 만족한다고 얘기했죠? 배위결합 설명하면서. 그래서 붕소는요, 3개의 원자가 전자를 갖고 이 3개당 하나씩 플로린이 붙습니다. 물론 플로린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플로린 자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만 궁소는 만족하지 않아도 본인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죠? 얘도 구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세 개의 결합을 갖는 놈, 궁소 말고 누구 있어요? 그렇지. 아는 놈은 알지? 질소 있죠? NH3. NH3도 세 개의 결합을 가졌죠. 하지만 NH3와 차이점은 뭐예요? NH3는 비공유 전자쌍도 하나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NH3의 질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놈과 차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PCl5예요. PCl5. 그럼 딱 생각해봐. 그럼 인 주변에 CL이 5개 붙어 있어. 그럼 얘 주변에 전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0개 있다는 얘기지. 5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결합이 5개니까 10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인 같은 경우는 큽니다. 크니까 10개를 소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루이스 점식을 그리면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1개, 2개, 3개, 4개,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각각의 원자과 전자에 염소가 붙는 겁니다. 땅땅, 땅땅, 땅땅. 염소는 여러분들 좀 귀찮아도 반드시 비공유 전자쌍수를 다 표시해주세요. 나중에 이 녀석 같은 거 그릴 때 비공유 전자쌍 표시 안 해버렸다면요. 비공유 전자쌍을 세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해결을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구조는요. 당연히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대박입니다. 누굽니까? SF6예요. SF6. 예, 점찍을 준비됐습니까? 손 푸시고. 오케이. 갑시다. 자, 황은요, 당연히 공유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과 전자를 몇 개 가져요? 6개 갔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오케이. 자, 몸 풀고. 자, 플로린 들어갑시다. 오케이. 띵띵, 띵띵, 띵띵. 허이. 띵띵, 띵띵, 띵띵. 허이. 띵띵, 띵띵, 띵띵. 허이. 띵띵, 띵띵, 띵띵. 아,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플로린. 허이. 띵띵, 띵띵, 띵띵. 허이. 띵띵, 띵띵, 띵띵. 아, 끝났어요. 아, 박수. 예, 굿, 베리 굿. 자, 그럼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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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요렇게 구조를 갖게 돼요. 그쵸? 이렇게 구조를 갖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옥텟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까지 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인트로를 마쳤어요. 인트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온결합에서 인트로 마치고 뭐 했어? 에너지 봤죠? 공유결합도 에너지 볼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봤을 때, 또 그래프 봐야 돼? 음해. 이온결합 때 그래프 어려웠어요? 예, 안 어려웠죠? 어렵다고 하지 마. 그렇죠? 안 어려웠죠? 너무 쉬웠어요. 예, 너무 쉬웠어요. 예. 자, 이 그래프 쉬운 거 공유결합에서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온결합과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부담 없이 다음 강의에서 공유결합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윈드!